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. 주식연구소.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 화상 연결로 만나겠습니다.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은 지금 미국에 계시죠, 교수님? 예, 뭐 잠깐 뭐 3박 4일 일정으로 이제 미국 왔다가 이제 네. 내일 다시 귀국합니다. 예. 너무 짧게 가셨네요. 뭐 서울에도 일이 있고 그러니까요. 그러시군요. 일단 뭐 짧은 기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교수님께서는 미국을 이제 종종 가시니까 다른 저희 지금 한국에만 있는 저희 청취자들에 비해서는 미국 현지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뉴스로는 맨날 미국이 경기가 안 좋다, 뭐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느끼는 그런 체감도는 어떠신가요? 그러니까 제가 지난 겨울에 이제 미국 왔을 때랑은 상당히 사뭇 틀린 것 같습니다. 먼저 이제 어. 국내 그 인천공항에서도 보면 이제 출국자가 많이 늘었고요. 네. 그러니까 공항이 꽤 붐비고 제가 이제 대한항공 타고 미국 뉴욕 JFK로 왔는데 그 항공기가 100% 만석이었어요. 음. 근데 이제 다만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미국 그 뉴욕 오는 비행기가 하루에 한 두세 편 떴는데 네. 지금은 아마 한 1회밖에 운행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음. 기본적인 그 캐파 자체는 이제 많이 축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뭐 만석이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것을 이제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. 그 제가 한 3, 4일 동안 느낀 미국 경기는 여전히 상당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음. 물론 이제 뭐 2분기부터 조금 둔화는 되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뭐 식당 가보니까 꽉꽉 차고 음악회도 만석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상점도 뭐 제가 이제 뭐 나이키, 룰루레몬 이런 상점들 이렇게 밖에서도 보고 들어가 봤는데 뭐 아주 그 고객들이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네. 활기가 넘치고 실제 지난주에 미국의 소매 판매,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거의 그 지난달 3월 대비 한 1%, 그래서 아주 상당히 강세였거든요. 그래서 음. 둔화는 되겠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다.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이제 기름을 또 이제 렌트카에서 다니면서 느타가 느낀 것은 네. 그 한 2년 전, 그러니까 뭐 불과 이제 작년이죠. 작년 여름 이맘때 그보다 기름값이 진짜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이제 음. 국내도 뭐 지금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다고 네. 택시 그 영업용 운전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러시잖아요. 일반 개인들도 그러시지만.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은 보통 한 가구당 자동차 한 2대 보유하고 있고 차가 없이는 그 살기 어려운 네, 나라 아니에요. 그렇죠.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제 기름이 1리터당 기본이 2.8달러였는데 음음. 제가 이번에 주유를 해보니까 거의 한 70% 올랐더라고요. 그래서 4불 70. 그러니까 와. 미국 사람이 워낙 이 기름 넣는 그 지출이 큰데 보통 네. 중산층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그 지출이 주머니에 그 타격이 좀 있는 것 같고, 그 음. 다음에 뭐 인력난이 그 6개월 전에는 진짜 심해서 어느 상점을 가든 이제 사람 구한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붙었는데 약간 완화되는 조짐이 있는지 이제 그런 팻말을 문 앞에 붙인 구인 지금 중이다. 이제 그런 게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뭐 하여간 전반적으로 경기는 상당히 괜찮고 아주 높은 수준의 경기 상승세에서 조금 둔화되는 그런 정도로 저희가, 왜냐하면 이게 뭐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음. 둔화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, 물가는 역시 그 국내 이제 뉴스에서 저희가 접하는 것처럼 그 원자재 난, 에너지 난,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하여간 미국 그 일반 중산층도 좀 살기 힘들 정도로 좀 빡빡해지는 거는 같습니다. 근데 일단은 뭐 경기 침체의 조짐은 전혀 없고, 경기 네. 침체가 뭐 내년에 혹시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다. 지금은 여전히 미국 경기는 상당히 좋다.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런데 지난주에 이 미국 증시가 좀 폭락하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그 미국 최대 유통업체죠. 월마트 주가가 11.4%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급락한 이유가 뭘까요?
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미국 주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대표 지수 S&P 500 기준으로 7주째 지금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. 뭐 이제 진짜 이렇게 계속 거의 2달 가까이 하락하는 경우는 진짜 드문 일인데, 네.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그 베어 마켓이라고 고점 대비 이제 20% 하락하면 베어 마켓인데,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지난주에 베어 마켓이 아니었는데 음. 잠깐 그 장중에는 20% 이제 하락을 터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상당히 미국의 뭐 요즘 이제 그 증권의 투자 심리 좋지 않은데, 가장 지난주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월마트, 타겟 이러한 그 대표적인 소매 유통점의 그 실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. 그래서 이제 특히 왜 음.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, 미국은 이제 GDP 경제의 한 70%가 소비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진짜 소비 중심의 국가인데,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월마트는 뭐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마존보다 더 많이 고용을 하는 세계 최대의 유통업체인데, 여기가 뭐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안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음. 다음 분기, 2분기 가이던스도 좀 부정적으로 해서 주가가 일주일 동안 한 20% 가까이 하락했고, 네. 그다음에 여기보다는 약간 고가의 그 좀 물건을 파는 타겟, 한국 그렇지만 이마트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. 한국에는 정확하게 음. 똑같은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은 없는데, 여기는 좀 더 생각보다 실망스러워서 주가가 거의 30% 일주일 사이에 빠졌어요. 그래서 뭐 네. 진짜 대표적인 업체들인데, 여기가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그 내용을 보면, 이제 최근에 이제 자란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인건비, 음. 월급을 올려준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물류가 워낙 그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, 그 네. 다음에 이제 그런 점들이 이런 그 회사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이제 지금 그 전시된 그 물건들은 작년 말에 이제 주문을 한 것인데, 실제 작년 말만 해도 이렇게 미국이 코로나가 회복이, 그러니까 개선이 돼서 리오프닝으로 완전히 갈지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음. 소비자들이 굳이 필요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이 진열이 돼서 물건은 안 팔리고, 그다음에 나중에 할인해서 떨이를 또 팔아야 되고, 그다음에 뭐 아니면 1년 넘게 창고에 보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양상이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만큼 공급망 문제가 있어서 기업들이 원가 상승도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비즈니스 하기가 참 어려워졌다. 이제 그런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 미국이 1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이 두 회사는 좀 안 좋았지만 네. 뭐 상당히 괜찮았거든요. 그래서 시장 예상보다도 좀 더 좋았는데,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그 전망을 하면서 제일 강조했던 게, 우리는 경기 침체가 온다면 대응을 할 수 있다. 근데 두 번째는 음. 이제 마진 그러니까 왜냐 원가 상승 압력이 지금 워낙 크니까 네. 고객한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정가시켜서 마진 유지를 할 수 있다.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를 계속 우리가 잘 대응하겠다. 그래서 하여간 뭐 음.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 처한 것은 뭐 국내 기업도 그렇고 미국도 기업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이 월마트나 타겟 같은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표적인 정말 큰 이 소매 업체들, 유통업체들인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유통업체들 주가도 좀 많이 줄줄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러니까 뭐 미국도 상당히 유통업체들 주가가 좀 어려웠고, 근데 뭐 그중에도 또 몇 개는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어요. 뭐 음. 다 100%다 안 좋았던 건 아니고, 국내에도 지난주에 아마 이마트인가 실적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안 좋았죠. 그래서 뭐 꼭 같은 이유는 아니지만 하여간 소비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. 그리고 시계가 상당히 불투명하다.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. 네. 근데 어찌 됐건 이런 이제 기업 실적이 이렇게 좀 좋지 않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워낙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 소비자들이 아무리 물건을 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시점이 다가온 게 아니냐. 이런 얘기도 좀 있거든요.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부분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.
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은 상당히 괜찮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최근 주가도 국내가 약간 지난주에는 오히려 한 1% 상승을 했죠. 미국 주가 계속 빠지는데. 그래서 약간 음. 안도의 한숨을 쉰 것은 맞지만 아마 2분기부터는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기업이익이 좀 안 좋아지는, 그러니까 마진이 압박을 받고 성장 모멘텀도 그러니까 확실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 네. 시장은 시장대로 위축되고 경영자들은 워낙 지금 뭐 한치 앞을 한 1분기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업 전략을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상당히 쉽지 않은 국면 같습니다. 예. 네. 자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또 관심을 많이 보이는 미국의 종목이죠. 뭐 테슬라나 애플도 정말 서학개미 보유 종목 1, 2위를 다투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, 테슬라가 또 이 일론 머스크 리스크에 또 시달린 것 같습니다. 일론 머스크 리스크 때문에 또 주가가 떨어지는 일도 있었네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일론 머스크는 천재 경영자지만 테슬라 투자가들은 우리 서학개미 그 보유 종목 1위잖아요. 근데 네. 이분의 키맨 리스크, 그러니까 이제 돌출 행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것은 거의 뭐 1년 내내 제가 아마 이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. 지난주에 조금 심했어요. 지난주에 테슬라 주가가 13% 추가 하락을 더해서 금년 들어서 한 45% 주가가 빠졌거든요. 근데 음. 이러한 키맨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네. 하락의 이유를 보면 이 회사의 펀디멘탈, 결국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이익 추정 예상이 하향 조정이 되느냐, 상향 조정을 되느냐 통해서 볼 수 있는데, 네. 실제 금년 2022년하고 23년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 기업이 추정한 거 오히려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. 특히 음. 이제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내년 2023년 기업이익 추정치는 지금 한 30% 정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되게 특이한 게 주가는 많이 빠졌는데 기업이익은 상향 조정이 된다는 것은 펀디멘털은 여전히 괜찮다는 얘기거든요. 음.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이 다 문매를 맞은 것처럼 네. 테슬라도 이제 미래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고 뭐 앞으로 3년, 5년 후에 훨씬 많은 이익이 날 것이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주가 수익 배수 퍼라고 그러죠. PER이 많이 빠져서 지금 이제 내년 2023년 이익 기준으로 퍼가 지금 한 40배까지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제 네. 생각에는 지금 아마 저희 주식연구소 청취자분들 좀 힘드시겠지만 큰 이 회사의 문제점은 지금 전혀 없고 오히려 음.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괜찮으니까 이제 2분기 실적은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약간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네. 중국 공장이 여전히 부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월에 상해 지역에서 자동차가 한 대도 안 팔렸다고 그러거든요. 전기차뿐만 아니라 모든 아. 자동차 왜냐하면 이제 완전히 봉쇄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네. 중국 쪽 매출 비중도 크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조금 타격을 받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다. 그래서 주가 많이 하락해서 힘드시겠지만 그냥 조금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이럴 때는 좀 길게 내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요즘 워낙 이 약세장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워낙 대장주라서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이런 대장주까지도 지금 약세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다. 이럴 때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좀 현명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걸까요?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미국 그러니까 가장 블루칩,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뭐 장기 성장성이 높지만 가장 블루칩의 범주엔 못 들어가는데 음. 가장 안정적인 블루칩으로 꼽는 두 개 기업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, 미국에선. 네. 그래서 이제 개인들 미국에서도 많이 들고 있고 헤지펀드들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 종목 두 개가 둘 다 금년 들어서 한 4, 5% 빠졌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음. 진짜 항공모함 같은 아주 최우량 기업이
뭐 20% 이상 빠지니까 진짜 그 당황을 하는데 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 그 미국 시장의 셀링 클라이맥스 주가가 나중에 이제 그 투자가들이 이제 항복하고 주식을 던지면서 이제 그게 셀링 클라이맥스가 돼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그다음에 올라가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거기까지 음. 가는 길에 지금 많이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7, 80% 정도 와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저도 하고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월가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, 교수님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이남우 교수였습니다.